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SPSS와 에이모스를 활용한 양적 연구 논문 작성법이라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통계 프로그램 사용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이 바로 연구의 설계입니다. 오늘 1강에서는 논문의 뼈대를 세우는 분석틀 구축과 청사진을 그리는 법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연구의 출발점은 주제 선정입니다. 좋은 주제란 무엇일까요? 우선 흥미가 있어야 합니다. 논문은 마라톤과 같아서 연구자 본인이 완주할 동기가 없으면 끝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독창성, 즉 기존 연구와 무엇이 다른지 갭이 명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가능성입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죠. 거창한 주제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논문 통과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 갭는 어떻게 찾을까요? 바로 선행 연구 검토입니다. 이미 밝혀진 것과 아직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의 확장. 성인 위주의 연구를 노인이나 특정 직업군으로 넓히는 겁니다. 둘째, 변수의 추가. 기존 모델에 새로운 매개 변수나 조절 변수를 넣어보는 것이죠. 셋째, 시대 환경의 변화입니다. 최근에 AI나 ESG 같은 트렌드를 반영해보는 겁니다. 주제는 깔때기처럼 점점 좁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시작해 프로스포츠 관람객의 소비 행태로 줄이고 다시 프로야구 팬의 향수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체화합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만족이라는 매개 변수까지 넣으면 완벽한 분석틀이 완성됩니다. 주제가 정해졌다면 연구 목적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X는 M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과정입니다. 이 질문들이 모여 여러분 논문의 리서치 퀘스천즈가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수를 정의하고 방법론을 설계하게 됩니다. 분석에 들어가기 전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설문처는 확보되었는가? 이 모델을 뒷받침할 이론적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SPSS나 에이모스로 검증 가능한 모델인가? 이 질문들의 확신이 선다면 이제 모델 설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을 그려봅시다. 연구 모델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독립변수 X, 매개변인 M, 종속변수 Y 등이 화살표로 연결되죠. 기억하세요. 화살표의 방향이 곧 여러분이 세운 가설의 방향입니다. 가설은 긍정문 형식으로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인 연구 가설과 통계적 검증 대상인 영가설로 나뉩니다.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이를 데이터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죠. 에이모스를 활용할 때는 도형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타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 변수이고 사각형은 설문 문항으로 측정된 측정 변수입니다. 그리고 각 측정 변수 옆에 붙은 작은 오는 측정에서 발생하는 오차항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깊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X가 Y로 바로 가는 것은 직접 효과입니다. 하지만 M이라는 다리를 거쳐가는 매개 효과 모델은 영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경로를 설명해줍니다. 구조방정식은 이 두 경로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공변성. 원인이 변할 때 결과도 변해야 합니다. 둘째, 시간적 우선순위. 원인이 결과보다 앞서야죠. 셋째, 비허위성. 제3의 변수 때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제 변수 설정이 중요한 겁니다. 논문의 논리적 타당성을 위해 연구 문제, 모델, 가설이 1대1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문제 1이 모델의 X-M 경로라면 가설 1도 그 경로를 설명해야죠. 이 중 하나라도 엇갈리면 논문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이론적 근거 없이 마음대로 화살표를 긋는 것입니다. 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거꾸로 놓거나 너무 당연한 상식을 가설로 세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변수를 역할별로 정확히 구분하십시오.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 결과가 되는 종속변수, 다리 역할의 매개변수, 그리고 관계의 강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가 있습니다. 성별이나 연령은 대표적인 조절변수로 쓰입니다.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개념적 정의가 사전적인 추상적 의미라면 조작적 정의는 본 연구에서 어떻게 측정했는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행복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한 것이 바로 조작적 정의입니다. 작성하실 때는 본 연구에서 변수 X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어떤 문항을 통해 측정된 수치를 의미한다는 형식을 따르십시오. 중요한 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측정 가능성입니다. 왜 이 변수를 썼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관련 핵심 이론과 연결하세요. 또한 양적 연구에서는 하나의 변수를 최소 35개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측정 오차를 줄이고 타당도를 높여 에이모스 분석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설 외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통제 변수로 선정하면 모델의 정교함이 올라갑니다. 자, 이제 실습 사례를 볼까요?
태권도장 서비스 품질이 수련 만족을 거쳐 운동 지속으로 이어지는 모델에서 각 변수를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할지 브레인스토밍해 봅시다. 방법론 섹션의 핵심인 설문지 구성표입니다. 요인명, 문항수, 출처를 표로 정리해야죠. 출처가 불분명한 설문지는 심사에서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이제 분석의 신뢰성을 따져봅시다. 신뢰도란 반복 측정 시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가입니다. 주로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확인하며 보통 0.7 이상이면 믿을만하다고 봅니다. 타당도는 재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쟀는가의 문제입니다. 문항의 대표성을 전문가 박사급 3인 이상에게 검토받는 내용 타당도 확보 과정은 반드시 논문에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통계적 타당도는 요인 분석으로 증명합니다. SPSS로 문항을 분류하는 탐색적 요인 분석이 FA과 에이모스로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 분석 CFAG 있죠. 이 과정은 4차 시, 5차 시에서 더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척도를 가져올 때는 단순히 번역하는 게 아니라 다시 외국어로 번역해 대조하는 역번역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 대상에 맞게 어휘를 수정한 사례도 꼼꼼히 기록해야 연구의 엄밀성이 인정됩니다.